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J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비야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세비야입니다. 일단은 우세한 전력입니다. 몸값이 전부는 아니지만 선수단 전체 몸값이 4배 이상 높죠. 수비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승점 3점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몬티엘의 빈자리를 나바스가 메울 수 있을까요? 일단 리그에서는 쿤데를 임시로 라이트백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바스가 나이는 많지만 노련함과 큰 경기 경험이 많아 중용 가능성도 낮지는 않은 편이죠. 쿤데가 중앙 수비로 돌아간다면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선 자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고요. 코로나, 수소, 라멜라 등 결장이 예고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적생 마샬은 아직 완전한 신뢰를 보내기에는 무리인 상황이고 홈에서 득점력이 상승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 미르 엔네시리의 발끝을 믿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득점은 기대하면 안 될 듯합니다. 결장자는요, 코로나, 수소, 라멜라, 몬티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위의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팀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고 웨스트햄을 마지막 경기에서 잡는 등 강팀을 잡는 실력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백과 4백 중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적인 3백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시치를 주축으로 한 3선부터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근 3경기 2실점으로 성과도 제법 좋은 편인데 세비야 2선과 공격 자원들의 부진과 이탈을 감안하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공격 시 측면 자원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침 세비야 오른쪽 수비에 대한 고민도 있는 편이고 측면 자원들이 위쪽까지 전진하여 공격을 지원하고 34경기 13골을 기록 중인 오르시치가 마무리해주는 그림이죠. 다만 중앙 수비에서는 세비야가 확고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에서 확실히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무득점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세비야 승 2.5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세비야가 홈이지만 공격진 이탈과 부진으로 인해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골 정도를 넣고 경기를 안정적인 쪽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측면 수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중앙 수비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많은 실점을 주지 않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득점 양상의 세비야 승리 접근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라이프치히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4위인 라이프치히입니다. 결국 4위까지 올라와 챔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으로 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감독이 바뀌기 전 태업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감독 교체 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고요. 공격진 화력은 믿을만 합니다. 올모와 은쿤구, 실바의 연기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공격이 효과를 보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화력에서 물이 오른 모습입니다. 측면 수비도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며 공격에서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홈에서 화력이 매우 상승하는 만큼 득점력에서는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많죠. 사실점을 한 경기도 있었지만 뮌헨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르반을 중심으로 후방 안정감은 합격점이고요. 압박을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3선에서부터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으로 상대방 진입을 저지합니다. 다만 강한 압박은 필연적으로 후반 체력, 집중력 저하를 나타나고 있고 후반에 실점을 하는 빈도가 높고 측면에서 뒷공간과 턴오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의 화력 저하를 감안하면 대량 실점은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결장자는요, 할스텐 부르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라리가 6위에서 소시에다드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DTD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순위가 많이 하락했죠. 최근 베티스에게 컵 대회를 패배를 당하는 등 아직 전력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것도 불안 포인트고요. 감독은 승리에 대한 키포인트로 수비에서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허언은 아니었는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일단 3선에서 안정감이 좋은 모습이고 메리노가 수비 블록 형성과 전방으로의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85%가 넘는 패스 성공률로 기점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이고요. 공격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비력으로 승점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대로라면 많은 실점을 기록하진 않을 것입니다. 수비를 강조하는 이유는 공격진의 부진 때문인데요. 오야르사발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 강하고 이삭의 침묵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무득점이 2번이나 될 만큼 공격진 폼이 매우 좋지 않고요. 다득점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라이프치히 승 오버 접근을 추천합니다. 홈 2점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화력을 잘 보여줄 것이고요. 다만 소시에다드의 강력한 수비와 라이프치히의 후반 체력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무실점 승리는 힘들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스코어는 2.5오버를 충족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리그 5위의 아탈란타입니다.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꽤 힘들긴 했지만 특유의 공격력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레벨의 저하가 확연한 상황이고요. 일단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력이 감소한 면은 있지만 최근 들어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란 축구가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파살리치도 득점에서 뾰족한 해법은 아닌 모습입니다. 감독도 답답했는지 쿠프 마이너스를 전진시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윗선의 화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3득점 이상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수비는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이고요. 대량 득점, 대량 실점 기조가 적은 득점, 적은 실점으로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4경기 중 절반인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다만 홈에서 플랜 A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라인을 위로 올리는데 뒷공간 커버에 대한 위험성은 잔존합니다. 후반 체력이 떨어질 때 뒷공간 커버가 늦어 실점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 후반 1실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장자는요. 미란 추크, 자파타, 팔로미노, 일리치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위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끔 챔스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그리스 전통의 강자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죠. 상대에 비해 전력이 10세이나 페네르바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조에서 2위를 한 만큼 흔들리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얼마나 자이언트 킬링 본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전력에서 10세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되고요. 조 2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원정 승리는 한 번뿐이었고요. 일단 수비적인 운영을 하려면 삼선의 카마라, 은빌라가 수비 블럭 형성해서 제 몫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상대의 공격력 감소와 수비 플랜을 정교하게 짜 대량 실점을 면하는 방향이 현실적이고요. 조 2위를 차지한 비결은 역시 공격력입니다. 아라비, 소아레스가 높은 유효 슈팅 비율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후반까지 최소 실점으로 버티고 후반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이 예상되는 만큼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조별리그에서 무득점에 그친 경기가 한 경기인 만큼 집중력을 잘 살린다면 한 골 정도 득점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아탈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이 좋지 않고요. 그러나 공격진 이탈이 심하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뒷공간을 공략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아탈란타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차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탈란타 승 2.5오버를 픽하면 좋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